환자의 편에서 진실을 말해온 그는 항암 치료는 사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기 전 알아야 할 항암 치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들으셔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사의 암 치료를 본인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대부분의 암은 치료할수록 생명이 단축된다. 암의 90%는 치유하는 것보다 그냥 방치하는 편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 나는 20년 동안 150명 이상의 암 방치 환자를 지켜봐 왔지만 고형암이라도 몇 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평소대로 생활하면서도 3년에서 길면 9년 동안 살다가 환자들도 몇 명이나 된다. 항암제는 맹독이다. 항암제의 효과란 암 덩어리를 일시적으로 작게 하는 것일 뿐, 암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인의 암은 대부분 위암이나 유방암처럼 덩어리로 이루어진 고형암으로, 그런 암에는 항암제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작용만 할 뿐이다. 그러면 암검진은 어떨까? 그 역시 유효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암을 아무리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해도 1960년대부터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 없이 검사에서 발견된 암은 대부분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 유사암이다.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가 되었을 것이므로 절제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즉, 유사암이든 진짜 암이든 암은 될 수 있는 한 방치하는 편이 편안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생명을 잃거나 장애가 생기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활기차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 발견되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는 몇 달 만에 사망하는 비극은 여전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 환자들이 겪는 투병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엄청난 권태감, 구토, 탈모, 급격한 쇠약증 등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된다. 사실 위암, 식도암, 간암, 자궁암 같은 암은 방치하면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는 이유는 불필요한 암 치료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찾아온 환자들에게 암은 무서운 병이니 즉시 치료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이 잘려나가는 가슴을 구하라. 나는 의대 졸업 후 방사선과에 들어가 방사선 치료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외래 환자를 진찰해 왔다. 이후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암 치료 방식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유방암은 절제하지 않아도 된다. 치료율은 같은데 함부로 유방을 자르는 것은 외과의사의 범죄 행위가 아닌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당시 서양에서는 병소만을 잘라내는 유방보존요법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유방을 전부 떼어내는 시술이 당연시되었다. 너무나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혼자서라도 유방보존요법을 전파해 여성들의 잘려나가는 가슴을 구해내고 싶었다. 누나가 유방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서양의 치료 성적을 보여주며 나라면 보존요법을 택하겠어 라고 말했다. 당시 누나는 나의 의견에 동의해 보존요법을 선택했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나의 논문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나를 찾아와 보존요법을 선택하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어떤 해는 유방암 환자의 1%에 달하는 수가 보존요법을 선택한 때도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유방암이 발견된 여성의 60% 이상이 보존요법을 선택하고 있다. 나는 전 세계의 암치료 실태에 대해 폭넓게 공부해왔다. 그렇기에 환자 본인에게 암이라는 사실을 100% 알리고 기존 암 치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암에는 진짜 암과 유사암이 있으며 어느 쪽이든 수술이나 항암제로 치료하는 것은 90% 쓸데없는 짓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여 학계에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다. 이후에는 의료 전반의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암과 쓸데없이 싸우지 마라.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것은 암 때문이 아니라 암 치료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는 무조건 암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 점에 속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각 증상이 없고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다면 의사에게 어디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거나 암이 발견되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때 서둘러 치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명이 단축된다. 지금은 의학 정보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얼마든지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병에 대해서 의사만을 믿고 따랐다면 생각을 전환해 스스로 병에 관해 찾아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의미한 죽음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인생은 하나뿐이니까 말이다. 암검진은 안 받는 편이 낫다. 암검진이 긁어 부스럼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최첨단 기기로 꼼꼼하고 정밀하게 검사를 하면 할수록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암의 정의 및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암검진은 하면 할수록 암이 발견되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 중에는 오진도 많고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유사암이나 잠재암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CT 검사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CT나 PET 등에 의한 암검진은 단 한 차례의 검진으로도 발암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검사 자체가 발암을 촉진할 수 있다. 세 번째,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된 상태이다.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생명을 앗아가는 진짜 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진짜 암이라면 검진에서 발견될 정도의 크기가 되기 훨씬 전에 이미 전이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암검진에서 발견될 암을 그냥 방치해 두게 된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검진을 받고 있는 그룹과 다르지 않다. CT 등을 이용해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하면 엑스레이 촬영보다 훨씬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발견된 암이 작을수록 유사암일 확률이 높으며 진짜 암은 발생된 즉시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네 번째, PET 검사는 CT 등의 검사로 발견하지 못하는 암 병소를 찾아내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하지만 그 병소는 이미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진짜 암이거나 유사암이므로 일찌감치 발견해도 수명은 늘어나지 않는다. 또한 PET는 한 차례의 검사로도 발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밀한 검사를 할수록 유사암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에는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중에도 집단검진은 효과적이지 않고 숙련된 전문가에 의한 개별 검진이 효과적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개별 검진으로 훨씬 작은 암이 발견되면 유사암임에도 무의미한 치료를 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아진다. 결국 정밀한 검사를 할수록 유사 암 환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므로 개별 검진도 집단 검진 이상으로 해롭다. 5. 체중과 콜레스테롤을 함부로 줄이지 마라. 갑자기 살이 빠지면 암이 증식한다. 나를 찾아오는 외래 환자들 중에 암은 치료에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 그 대신에 라며 자신이 직접 식사요법을 찾아보고 거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식사요법은 대개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육식을 하지 않거나 현미와 채소만 먹는 식이므로 단숨에 살이 빠진다. 더욱이 자신의 의지로 식사요법을 하는 사람은 의욕이 충만해서 식사요법의 규칙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살이 급격하게 빠진다. 그러나 암 환자가 그런 식으로 살이 빠지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암세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식해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 나의 환자 중에도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다. 그들은 유방암 환자와 위암 환자로 두 사람 모두 전이가 발견되어 암방치료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본인들의 의지로 식사요법에 매진하면서 급격히 살이 빠져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고는 해도 그때까지 얌전하게 있던 암이 두 경우 모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식사요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갑자기 살이 빠지면 혈중 지방인 콜레스테롤도 감소한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들고 각종 호르몬의 재료가 되므로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이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암뿐만 아니라 뇌출혈, 감염증, 우울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암의 성장 속도는 무엇보다 암세포 자신의 힘과 관계 있다. 그 다음으로 환자 몸의 저항력, 즉 정상세포의 견고함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세포막이 약해져서 정상 세포의 집합체인 정상 조직도 힘을 잃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하고 침입하기 쉬워진다. 또한 식사요법은 영양 균형이 쉽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거나 식욕이 충족되지 않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쉽게 쌓인다. 식사요법 자체가 몸의 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암 환자도 스테이크나 참치뱃살을 먹어도 된다. 최근 들어 1일 1식 같은 식사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식사는 하루에 3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23년에 걸친 원숭이의 칼로리 제한에 의한 다이어트 연구 관찰에 대한 중간 보고를 했다. 이 연구에서 지렁이나 생쥐처럼 작은 동물의 경우는 평소보다 칼로리를 30% 줄인 다이어트로 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같은 연구팀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관찰한 결과 칼로리를 20% 정도 줄여 다이어트를 한 원숭이 그룹과 하지 않는 원숭이 그룹의 수명에는 차이가 없다. 즉, 칼로리 제한으로 수명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암을 방치하기로 한 환자들에게 나는 꼭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스테이크든 참치뱃살이든 자신이 맛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든지 드세요. 조금 살집이 있는 편이 오래 삽니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씨름 선수처럼 지나치게 살이 찌면 당연히 수명은 짧아진다. 하지만 건강조사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간 뚱뚱한 사람이 가장 오래 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장수한다. 정상 세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지름길인 것이다. 곤도 마코토의 암 치료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와 거침없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대한 몸을 보존하여 몸에 암이 있더라도 방치하자는 그의 말은 암 환자나 그들의 보호자, 또한 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환자의 편에서 진실을 말해온 그는 항암 치료는 사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기 전 알아야 할 항암 치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들으셔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사의 암 치료를 본인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대부분의 암은 치료할수록 생명이 단축된다. 암의 90%는 치유하는 것보다 그냥 방치하는 편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 나는 20년 동안 150명 이상의 암 방치 환자를 지켜봐 왔지만 고형암이라도 몇 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평소대로 생활하면서도 3년에서 길면 9년 동안 살다가 환자들도 몇 명이나 된다. 항암제는 맹독이다. 항암제의 효과란 암 덩어리를 일시적으로 작게 하는 것일 뿐, 암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인의 암은 대부분 위암이나 유방암처럼 덩어리로 이루어진 고형암으로, 그런 암에는 항암제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작용만 할 뿐이다. 그러면 암검진은 어떨까? 그 역시 유효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암을 아무리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해도 1960년대부터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 없이 검사에서 발견된 암은 대부분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 유사암이다.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가 되었을 것이므로 절제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즉, 유사암이든 진짜 암이든 암은 될 수 있는 한 방치하는 편이 편안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생명을 잃거나 장애가 생기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활기차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 발견되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는 몇 달 만에 사망하는 비극은 여전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 환자들이 겪는 투병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엄청난 권태감, 구토, 탈모, 급격한 쇠약증 등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된다. 사실 위암, 식도암, 간암, 자궁암 같은 암은 방치하면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는 이유는 불필요한 암 치료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찾아온 환자들에게 암은 무서운 병이니 즉시 치료해야 한다 고 속삭인다. 이 잘려나가는 가슴을 구하라. 나는 의대 졸업 후 방사선과에 들어가 방사선 치료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외래 환자를 진찰해 왔다. 이후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암 치료 방식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유방암은 절제하지 않아도 된다. 치료율은 같은데 함부로 유방을 자르는 것은 외과의사의 범죄 행위가 아닌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당시 서양에서는 병소만을 잘라내는 유방보존요법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유방을 전부 떼어내는 시술이 당연시되었다. 너무나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혼자서라도 유방보존요법을 전파해 여성들의 잘려나가는 가슴을 구해내고 싶었다. 누나가 유방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서양의 치료 성적을 보여주며 나라면 보존요법을 택하겠어 라고 말했다. 당시 누나는 나의 의견에 동의해 보존요법을 선택했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나의 논문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나를 찾아와 보존요법을 선택하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어떤 해는 유방암 환자의 1%에 달하는 수가 보존요법을 선택한 때도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유방암이 발견된 여성의 60% 이상이 보존요법을 선택하고 있다. 나는 전 세계의 암치료 실태에 대해 폭넓게 공부해왔다. 그렇기에 환자 본인에게 암이라는 사실을 100% 알리고 기존 암 치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암에는 진짜 암과 유사암이 있으며 어느 쪽이든 수술이나 항암제로 치료하는 것은 90% 쓸데없는 짓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여 학계에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다. 이후에는 의료 전반의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암과 쓸데없이 싸우지 마라.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것은 암 때문이 아니라 암 치료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는 무조건 암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 점에 속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각 증상이 없고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다면 의사에게 어디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거나 암이 발견되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때 서둘러 치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명이 단축된다. 지금은 의학 정보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얼마든지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병에 대해서 의사만을 믿고 따랐다면 생각을 전환해 스스로 병에 관해 찾아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의미한 죽음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인생은 하나뿐이니까 말이다. 암검진은 안 받는 편이 낫다. 암검진이 긁어 부스럼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최첨단 기기로 꼼꼼하고 정밀하게 검사를 하면 할수록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암의 정의 및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암검진은 하면 할수록 암이 발견되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 중에는 오진도 많고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유사암이나 잠재암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CT 검사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CT나 PT 등에 의한 암검진은 단 한 차례의 검진으로도 발암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검사 자체가 발암을 촉진할 수 있다. 세 번째,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된 상태이다.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생명을 앗아가는 진짜 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진짜 암이라면 검진에서 발견될 정도의 크기가 되기 훨씬 전에 이미 전이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암검진에서 발견될 암을 그냥 방치해 두게 된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검진을 받고 있는 그룹과 다르지 않다. CT 등을 이용해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하면 엑스레이 촬영보다 훨씬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발견된 암이 작을수록 유사암일 확률이 높으며
진짜 암은 발생된 즉시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네 번째, PET 검사는 CT 등의 검사로 발견하지 못하는 암 병소를 찾아내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하지만 그 병소는 이미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진짜 암이거나 유사암이므로 일찌감치 발견해도 수명은 늘어나지 않는다. 또한 PET는 한 차례의 검사로도 발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밀한 검사를 할수록 유사암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에는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중에도 집단검진은 효과적이지 않고 숙련된 전문가에 의한 개별검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개별검진으로 훨씬 작은 암이 발견되면 유사암임에도 무의미한 치료를 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아진다. 결국 정밀한 검사를 할수록 유사암 환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므로 개별검진도 집단검진 이상으로 해롭다. 5. 체중과 콜레스테롤을 함부로 줄이지 마라. 갑자기 살이 빠지면 암이 증식한다. 나를 찾아오는 외래 환자들 중에 암은 치료에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 그 대신에 라며 자신이 직접 식사요법을 찾아보고 거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식사요법은 대개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육식을 하지 않거나 현미와 채소만 먹는 식이므로 단숨에 살이 빠진다. 더욱이 자신의 의지로 식사요법을 하는 사람은 의욕이 충만해서 식사요법의 규칙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살이 급격하게 빠진다. 그러나 암 환자가 그런 식으로 살이 빠지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암세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식해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 나의 환자 중에도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다. 그들은 유방암 환자와 위암 환자로 두 사람 모두 전이가 발견되어 암방치료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본인들의 의지로 식사요법에 매진하면서 급격히 살이 빠져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고는 해도 그때까지 얌전하게 있던 암이 두 경우 모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식사요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갑자기 살이 빠지면 혈중 지방인 콜레스테롤도 감소한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들고 각종 호르몬의 재료가 되므로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이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암뿐만 아니라 뇌출혈, 감염증, 우울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암의 성장 속도는 무엇보다 암세포 자신의 힘과 관계 있다. 그 다음으로 환자 몸의 저항력, 즉 정상 세포의 견고함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세포막이 약해져서 정상 세포의 집합체인 정상 조직도 힘을 잃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하고 침입하기 쉬워진다. 또한 식사요법은 영양 균형이 쉽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거나 식욕이 충족되지 않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쉽게 쌓인다. 식사요법 자체가 몸의 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암 환자도 스테이크나 참치뱃살을 먹어도 된다. 최근 들어 1일 1식 같은 식사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식사는 하루에 3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23년에 걸친 원숭이의 칼로리 제한에 의한 다이어트 연구 관찰에 대한 중간 보고를 했다. 이 연구에서 지렁이나 생쥐처럼 작은 동물의 경우는 평소보다 칼로리를 30% 줄인 다이어트로
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같은 연구팀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관찰한 결과 칼로리를 20% 정도 줄여 다이어트를 한 원숭이 그룹과 하지 않는 원숭이 그룹의 수명에는 차이가 없다. 즉, 칼로리 제한으로 수명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암을 방치하기로 한 환자들에게 나는 꼭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스테이크든 참치뱃살이든 자신이 맛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든지 드세요. 조금 살집이 있는 편이 오래 삽니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씨름 선수처럼 지나치게 살이 찌면 당연히 수명은 짧아진다. 하지만 건강조사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간 뚱뚱한 사람이 가장 오래 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장수한다. 정상 세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지름길인 것이다. 곤도 마코토의 암 치료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와 거침없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대한 몸을 보존하여 몸에 암이 있더라도 방치하자는 그의 말은 암 환자나 그들의 보호자, 또한 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